게으른 수험생을 위한 한국사 네 번째 시간 남북국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수능 시험을 보는 사람을 위한 방송입니다. 따라서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방송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울은 화엄종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화엄종을 형성한 사람은 의상으로 부석사를 비롯해 화엄 10차를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고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울은 고려의 승려로 보조국사, 선종, 도노점수, 정해쌍수, 송강사와 관련된 승려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평양에는 통일신라 때 북원경이 설치되었다. X.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구주 5소경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최초의 소경은 지중왕 15년인 514년에 경상남도 함안이 아시촌 소경이지만 5소경은 진흥왕 18년인 557년에 충청북도 충주의 국원소경, 국원소경은 경도왕 때 중원소경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선덕여왕 8년인 639년에 강원도 강릉의 북원소경, 문무왕 20년인 680년에 경상남도 김해의 금관소경, 신문왕 5년인 685년에 전라북도 남원의 남원소경, 역시 신문왕 5년인 685년에 충청북도 청주의 서원소경입니다. 덕풍왕은 중앙에 태학을 설립하였다. X. 태학은 고구려의 기관이고 신라의 교육기관은 신문왕 2년인 682년에 만든 국학입니다. 진흥왕은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였다. X. 국학을 만든 왕은 신문왕입니다. 귀향형이 행해진 시기에 구주 5소경 체제의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였다. 구주 5소경이 지방행정조직은 통일신라이고 귀향형은 고려의 형벌입니다. 이 귀향형은 잘 나오는 단어니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구주는 사벌주, 삼량주, 청주, 웅천주, 완산주, 무진주, 한산주, 수약주, 하서주. 5소경은 충주의 중원소경, 강릉의 북, 금해의 금관, 김해의 금관, 청주의 서, 남원의 남원소경입니다. 과전법은 토지를 지급받은 관리는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답은 X.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노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전법은 조선 초기 시행된 제도로 수조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귀족이 노급을 통하여 농민을 지배하였다. 노급, 신라시대입니다. 법흥왕은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X. 신문왕 9년인 689년에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경덕왕 16년인 757년에 노급이 부활합니다. 신라는 상품 수요의 증가로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증설하였다. 5. 효소왕 4년인 695년 서시전과 남시전을 증설하고 지증왕 때에 설치된 동시전과 함께 왕경이 3대 시전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의천은 인도와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풍물을 기록한 저수를 남겼다. X. 의천은 고려의 승려이고 해초가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멀리 바다를 두고 토함산을 굽이굽이 돌아 이곳에 도착했다. 인왕과 사천왕이 조각된 네모난 전실을 지나 둥근 모양을 이룬 주실로 들어갔다. 햇살이 바다를 건너 부처님 얼굴에 닿았을 때 나는 그 곁에 섰다.
그것은 지금도 잊기 힘든 행복한 순간의 추억이다. 부처님과 그를 둘러싼 여러 보살상들이 새벽빛에 의해 선명한 그림자와 흐르는 듯한 선을 나타낸 것도 그 찰나였다. 이건 석굴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석굴암은 진흥왕 때 세워진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X. 석굴암은 경덕왕 때 세워지고 진흥왕 때 세워진 사찰은 황룡사입니다. 석굴암은 기하학 기법을 응용하여 세워진 인공 석굴 사원이다. O. 석굴암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룬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는 사찰이다. 청운교와 백운교, 불국사입니다. X. 통일신라는 노급이 부활되어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확대되었다. O. 그가 귀국하여 흥덕왕을 뵙고 아뢰기를 중국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으니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여 해적이 사람들을 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은 그 말에 따라 군사 10,000명을 주어 해상을 방비하게 하였다. 청해, 진영, 이 사람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 이슬람 상인이 울산에 와서 무역하였다. 5.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 산둥반도의 덩저우에 발해관이 있었다. 5.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 양쯔강 하류에 신라방과 신라촌이 있었다. 5.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교통로인 신라도가 있었다. 5.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에 경주에 다점과 주점 등 관영 상점이 설치되어 있었다. X. 이건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관영 상점이 설치된 시기는 고려입니다. 신라는 국제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슬람 상인과 무역을 하였다. 5. 중국의 동쪽에 산이 많고 금이 많이 나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려면 중국 수저우를 출발하여 배를 타고 영암을 지나 울산항에 내리면 된다. 유리그릇과 양탄자를 가지고 가서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수도에는 불국사라는 아름다운 사원이 있다. 양쯔강 하류에 그 나라 사람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어 그곳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나라는 통일신라입니다. 이건 이슬람 문헌에 나오는 통일신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즉,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 9세기 초반은 이슬람 상인들과 무역하였고 발해관이 있었고 신라방과 신라촌이 있었고 역시 발해 있었으니 신라로 가는 신라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장보고의 직접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보단 장보고와 관련되어 당시 외교 상황, 국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발해. 그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무리를 이끌고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여 동모산에 성을 쌓고 이 나라를 세웠다. 그 땅은 영주 동쪽 2000리 밖에 있으며 남쪽은 이 나라와 서로 접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월희 말괄과 접하고 동북으로 흑수 말갈에 이른다. 풍속은 고구려 및 거란과 같다. 고구려 멸망 후 세워진 나라 발해입니다. 그리고 발해 남쪽은 신라.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남해 부위 다시마, 책성 부위 된장, 부여 부위 사슴, 막히 부위 돼지, 솔빈 부위 말, 현주의 삼배, 옥주의 풀솜,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벼, 미타호의 붕어가 있고 과일로는 환도의 오얏과 나귀의 배가 있다. 신당서. 이 나라는 발해입니다. 여기서 다시마, 된장, 사슴, 돼지, 말에 주목할 게 아니라 남해부, 책성부, 부여부, 막힐부, 솔빈부라는 지명에 집중하면 발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발해의 15부로, 참고로 발해의 15부는 용천부, 현덕부, 용원부, 부여부, 남해부, 압록부, 막힐부, 장령부, 정리부, 안변부, 솔빈부, 동평부, 천리부, 회원부, 안원부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주에서 동으로 2000리 밖에 위치하며 남쪽은 신라와 맞닿았다. 동쪽은 바다에 닿고 서쪽은 거란과 접하였다. 역시 남쪽은 신라와 동쪽은 바다, 서쪽은 거란과 접한 나라 발해입니다. 이 나라의 왕들이 학생들을 자주 파견하여 고금의 제도를 배우고 익히게 하더니 드디어 해동성국이 되었다. 신당서. 해동성국 발해입니다. 다음 문제.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건국에 참여하였다. 발해, 고구려 유민. 맞는 설명입니다. 발해는 벼농사가 농업의 중심을 이루었다. X. 발해가 있던 지역은 벼농사보다는 밭농사가 주였습니다. 발해는 밭농사를 주로 지었고 목축이 발달하였다. O. 발해는 인삼, 사양, 모피 등이 주요 수출품이었다. O. 발해는 당과 교류하면서 빈공과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5. 840년대 후반부터 급제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해는 산둥반도에 이르는 해로를 당과의 무역에 이용하였다. 5. 발해는 동해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5. 발해는 초기 당, 신라와 대항하는 관계였고 따라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더 친밀하게 맺었습니다. 발해는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 유목민족과 무역을 하였다. 앞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발해가 있던 시기에 중국에 있던 나라는 당입니다. 따라서 X입니다. 남북조 시대는 420년부터 589년 사이의 중국이고 이는 5에서 6세기입니다. 발해, 신라는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교통로를 통해 교류하였다. 맞습니다. 이를 신라도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길을 통해 일본과도 교류하였습니다. 귀향형이 행해진 시기에 중앙군으로 10위를 두어 수도를 경비하였다. 귀향형, 고려에 대한 설명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라 앞에 말씀드렸고 10위는 발해입니다. 12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문제에 나오지 않으니 그냥 10위 중앙군 발해 이런 식으로 외워두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상경 용천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곳은 3대 문왕 때인 755년부터 수도였고 785년에서 794년 동안 잠시를 제외하곤 계속 수도였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2대
무왕까지를 제외한 모든 시기를 이곳을 수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따라서 상경 용천부에 수도를 둔 발해 전 시기는 중국, 즉 당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곳으로 옮긴 이후부턴 당과 관계 개선을 하였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상경 용천부에 수도를 둔 발해는 수군을 보내 산동 지방을 공격하였다. X. 산동 지방 공격은 2대 무왕 때인 732년이고 상경 용천부로 천도는 3대 문왕 때인 755년입니다. 그리고 문왕 때부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당과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맞습니다. 이땐 10대 선왕때의 일로 10대 선왕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대 문왕때 이후의 시기는 계속 이곳이 수도였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상경 용천부에 수도를 둔 발해는 해동 성국이라 불릴 만큼 전성기를 누렸다. 이 역시 10대 선왕때의 일로 맞습니다. 상경 용천부에 수도를 둔 발해는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온 거란과 충돌하였다. 맞습니다. 이때 마지막 왕인 15대 대인선 때로 발해는 이 거란과의 충돌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거란과의 충돌로 발해가 멸망하기 때문에 고려의 태조 왕건은 거란과의 외교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발해 관련 대선 다시 고구려 유민, 반농사, 빈공과 일본, 신라도, 10위, 오경 15부 62주, 해동성국 정도의 단어만 기억하고 문제를 풀러가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게으른 수험생을 위한 한국사 네 번째 시간 남북국 시대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블로그인 pretense.history.com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